어쩌면 굉장히 예민하고 논란이 될 수 있으며 심지어 많은 분들로부터 지탄받을 수 있는 이야기이고 꼭 이 시점에 이런 말을 꺼내 심기를 불편하게 해야 하냐고 불평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다. 세상은 변했다. 옛날에는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여기고 그냥 넘겼던 일들이 이제는 그렇지 않은 시대가 되었다. 아니, 예전에는 그럴 수도 있지가 아닌 내가 몸가짐을 잘못한 거다. 내가 유혹한 거다. 내가 조심했어야 한다며 오히려 피해자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가해자를 두둔했던 일이 비일비재했다. 유교적 가부장제에서 교육받아온 세대들은 더더욱 그런 말도 안 되는 이분법으로 여성을 하대하고 심지어 나이 드신 같은 여성분들조차 남자는 그럴 수도 있다라는 논리로 가해자를 두둔하기조차 했다. 실제로 수많은 여성들이 어린 시절 또는 학창시절, 직장, 가정 등에서 남성으로부터 완력과 폭력, 유괴 등에 의해 성추행과 성폭행을 당했다. 여성이라는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약자의 위치에서 당할 수밖에 없었던 수치심과 모멸감은 평생을 두고 그 여성의 삶을 망가뜨렸다. 미투 운동은 성폭행이나 성희롱을 고발하기 위한 것으로 미국에서 시작되었다. 2017년 10월 할리우드 유명 영화 제작자인 하비 와인스타인의 성추문을 영화배우 알리사 밀라노의 제안으로 시작돼 전 세계로 확산됐다. 가해자의 만행을 폭로하고 비난하기 위해 자신이 겪었던 성범죄를 고백함으로써 그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소셜미디어에 해시태그를 다는 것으로 대중화된 캠페인이다. 성범죄를 당한 당사자들이 나도 피해자라며 글을 쓴다면 주변에 얼마나 많은 피해자가 있는지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알리사 밀라노가 미투 캠페인을 제안한 지 24시간 만에 약 5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리트윗하며 지지를 표했고 8만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미투 해시태그를 달아 자신의 성폭행, 성추행 경험담을 폭로했다. 국내에서는 2018년 1월 서지현 창원지검 통영지청검사가 안태근 전 법무부 국장의 성추행을 폭로한 것을 계기로 미투 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그리고 법조계에서 시작된 미투 캠페인은 문단계, 연극계 등 문화예술계, 정치계로까지 번지면서 큰 파문을 일으켰다. 특히 미투 운동은 성폭력 피해자들의 아픔에 공감하며 그들을 지지하고 함께한다는 의미로 SNS에 With You, 당신과 함께하겠다란 운동으로도 확산됐다. 국내 또한 많은 여성들이 직장 및 사업체, 가정 내의 성폭행 및 성희롱을 SNS를 통해 입증하며 보편화되었다. 그동안 벙어리 냉가슴 앓듯 아무에게도 말 못하는 피해자 여성 스스로 감내하고 하루하루를 죽음보다 고통스러운 날들로 채워갔던 여성들이 하나둘 자신이 어떻게 당했으며 가해자의 이중적인 삶의 행태를 꼬집고 비난했다. 그리고 그 결과 가해자들은 법정에 서게 되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까지 벌어지게 된다. 문제는 이러한 미투로 인해 지목되는 남성들은 그 일에 대한 진위 여부와 시시비비를 가리기도 전에 이미 가해자로 낙인 찍힌다는 점이다. 실제 미투로 인해 가해자가 되어 가정, 직장 등에서 파렴치한 사람으로 몰려 극단적 선택까지 하거나 기나긴 법정투쟁을 거쳐 소명이 되었다 하더라도 한 번 찍힌 낙인은 쉽게 지워지지 않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진실을 모른다. 그저 미투로 인해 지목받는 순간 그 남성은 바로 그 즉시 가해자가 되며 진실과 진위를 밝히기도 전에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천하의 몹쓸놈으로 지목되고 철저하게 부서진다. 속칭 말하는 작전 또는 꽃뱀 등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 상황일지라도 그것을 입증하고 밝혀야 하는 것은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과 피해자로 불리는 여성 둘만이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확실한 물증이나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황이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증언이라면 당연히 그는 처벌받아야 한다. 그런데 피해자조차 아무리 경황이 없었다 하더라도 날짜와 시간조차 분간을 못하고 가해 행위와 방법에 대해 신빙성 없는 증언들이 이어진다라면 그것은 미투가 아닐 수도 있다란 의구심이 들 것이다.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의 입장에서는 오로지 그 진위 여부와 진실을 스스로 밝혀내고 알려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법원이나 사람들은 피해자일 거라 여겨지는 여성의 말과 증언에 주목하게 될 것이며 남성에게는 의심부터 하거나 자초지종을 듣기도 전에 성급히
그를 세상의 단두대에 올려놓기 때문이다. 어찌됐든 기나긴 시간 동안 또는 짧은 순간이라도 지금 이 순간에도 여성이라는 이유로 남성으로부터 성적 학대와 추행, 폭행을 당하는 피해자들이 더 이상 없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미투를 이용하는 사람들과 특정 세력이 있다란 이야기가 있다. 김어준의 뉴스공장의 MC 김어준 씨는 본인이 매주 금요일 유튜브로 방송하는 김어준의 다스베이다에서 2018년 2월 24일 미투 운동에 대해 예언을 하나 할까 한다고 운을 뗀 뒤 최근 미투 운동과 권력 위계에 의한 성범죄 뉴스가 많다. 이걸 보면 미투 운동을 지지해야겠다. 이런 범죄를 엄단해야 한다는 게 일반적이고 정상적 사고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서 이것을 이용하는 세력들이 있다란 뉘앙스의 말을 꺼냈다. 공작의 사고방식으로 본다면 첫째, 섹스라는 좋은 소재, 높은 주목도, 둘째, 진보적 가치가 있다며 공작의 시각에선 피해자들을 준비시켜 진보 매체에 동참시켜야겠다. 문재인 정부의 진보적 지지자들을 분열시킬 기회다라고 이런 식으로 사고가 돌아가는 것이라고 밝혔고, 예언하자면 누군가 나타날 것이고 그 타겟은 결국 문재인 정부와 지자체장들, 청와대 진보적 지지층이 될 것이다 라고 말했다. 최근 댓글 공작 흐름을 보면 그쪽으로 가고 있다. 공작의 세계는 우리와 사고방식이 완전히 다르다. 올림픽이 끝나고 분명 그 방향으로 가는 사람 혹은 기사들이 몰려나올 타이밍이라고 발언함과 동시에 그들은 어떻게 치명타를 가할 수 있느냐는 관점으로 본다며 거기에 윤리나 도덕은 없다. 이 관점에서 보면 올림픽이 끝나고 분명 그 방향으로 가는 사람 혹은 기사들이 몰려나올 타이밍이라고 전망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김어준 씨는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최근 발언과 관련해 주장의 요지는 미투를 공작에 이용하는 것이 미투 운동을 외려 약화시킬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김 씨는 누군가는 이런 미투 운동의 기회를 진보 진영에 대한 공작의 소재로 만들고 싶어 한다며 이렇게 되면 이 중요한 기회가 진보 진영 내 젠더 갈등에 갇히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 이런 식으로 프레임이 잡히면 미투 운동이 흔들리고 진보 진영의 분열로 끝나게 된다며 이런 시도가 있을 때마다 여성계는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 진보나 보수의 문제가 아니다. 눈을 부릅뜨고 그런 프레임을 깨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운동이 정치적으로 이용당하는 것을 차단하고 확실하게 선을 그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본질은 사라지고 운동은 소멸되고 공작만 남는다. 제가 우려하는 바가 그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김 씨는 미투 자체를 공작이라 한 적은 없다. 이것을 이용하는 자들을 지칭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논란은 계속되었다. 미투만 놓고 본다라면 진영 간 문제에서 김학의 사건, 장자연 사건 등 그동안 수많은 보수 쪽 인사들이 거론되거나 실제 법정에 서게 된 경우들 또한 많았다. 특히 장자연 사건으로 인해 가해자로 지목되었던 인물들은 조선일보 방상훈 대표의 차남인 방정호, 동생인 방용훈, 그리고 사건 당시 대검찰청 차장검사였던 권재진, 하이트진로 회장인 박문덕, 삼성전기 고문인 임우재, 전 조선일보 기자인 조이천, 모 광고회사 한모 대표, 하원 전 스포츠조선 사장, 장자연씨 소속사 대표인 김종승, 올리브나인 대표이자 전직 KBS PD였던 고대화, 그리고 정세호 MBC PD, 정기상 KBS PD, 송병준 연예기획 그룹8 대표에 이르기까지 너무도 방대한 사건이었다. 하지만 2019년 5월 20일 과거사위원회가 재수사는 어렵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 과거 수사 과정에서 조선일보 측이 경찰에 찾아가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은 사실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내용은 CBS 시사잡기 정관용입니다에서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 장자연 사건 팀원이었던 김영희 변호사가 출연하여 자세한 과정을 인터뷰했다. 그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극단적 선택을 하거나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호화 변호인단을 꾸려 피해자를 압박하거나 기소권이 있는 검찰은 어떤 연유에서인지 기소조차 하지 않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다. 그렇게 결론적으로 이 사건은 해결되지 않은 채 끝났다. 그러나 진보 인사들은 달랐다. 그들은 지목되는 순간 가해자 프레임에 갇힌다. 그리고 현재 그가 있는 사회적 위치에서 내려온다. 사퇴를 하거나 모든 진보의 길에서 더 이상 동행할 수 없음에
스스로 그 길에서 이탈한다. 문제는 도덕적 잣대가 엄격한 삶을 살아온 사람이라면 자신 스스로가 용납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진실이든 아니든 그것은 중요치 않다. 이 프레임에 갇히는 순간 사람들은 그를 향해 온갖 욕설과 손가락질로 매도할 것이며 그 사람의 삶 전체를 부정하고 천하의 몹쓸놈으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이다. 지루한 법정 다툼으로 이어져 만일 그 행위가 단순한 친근함을 표시한 정도였다고 결론 나더라도 사람들은 믿지 않을 것이며 이미 그 프레임에 갇힌 사람은 세상에 발가벗겨져 갈기갈기 찢기우고 너덜너덜해져 만신창이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미투는 자신이 당한 처참함과 기억조차 하기 싫은 악몽을 세상에 알려 스스로에겐 위안을 주고 다시는 제2, 제3의 피해자가 없기를 바라는 피해 여성의 간절한 소망이 담긴 운동일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정치, 정략적으로 이용하여 소위 미투 프레임에 가두고 한 사람의 인격을 말살케 하고 심지어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해 목숨을 버리게 만드는 세력이 있다라면 반드시 철저하게 밝혀내어 엄단하여야 한다. 이슈를 이슈로 덮는다 라고 말한 정치 검찰들의 민낯을 그린 영화 더킹의 대사처럼 실제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 세상의 모든 언론과 방송, 정가와 사람들의 말에는 검찰개혁은 사라지고 미투만 남았다. 이 서울광장과 광화문광장이 결코 누구의 허가에 있어가 아니라 모든 시민이 누구나 나와서 무슨 말이든 마음껏 주장하고 마음껏 놀고 마음껏 휴식할 수 있는 이 서울 땅에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만발할 수 있는 그런 기초를 만들겠습니다. 저는 물론 오늘 계신 여러분들의 지지로 당선이 됐습니다마는 저를 하지 않았던 그런 시민들조차 저는 존중하고 그분들의 뜻도 함께 고려하겠습니다. 저는 서울 시민들이 최초로 존경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이 바로 시장인 그런 시대를 열겠습니다.